자, 오늘 증시, 호재, 악재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딱히 호재라기 하면은 오랜만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생각보다 좀 확 올라갔다는 거 정도. 예. 그건 빠지다가 예,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좀 힘을 내줬던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금호 석유화학 그 고무 가격이 요즘에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연 고무 가격이. 그 부분에서 이제 금호 석유화학 같은 종목이 오랜만에 좀 올라왔다는 부분. 방산주들 한동안 또 쉬었다가 또 갑자기 또 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섹터가 계속 순환매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뭐 저는 악재라고 하면 오늘 뭐 LG 에너지솔루션 실적, 잠정 실적 발표났는데, 그러게요. 지금 일단 예. 뭐 나오는 거는 뭐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게 제가 저번에 한번 나와서 LG 에너지솔루션 실적이 생각보다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가이던스 대비는 안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러다 적자까지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1,000억대 이상이 나왔죠. 그래서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좀 오늘 반등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다들 저처럼 예상을 하다가 너무 안 좋을 것이다. 예, 적자 나올 것이다. 그래도 이 정도가 바닥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다시 좀 붙지 않았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 수혜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봤다. 양극재 쪽이.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뭐죠? 보조금. 예. 보조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라고 그러긴 하던데. 근데 이제 보조금을 제외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거죠. 어차피 그건 우리 예. 이익이니까. 보조금을 받으려고 거기다 공장 짓고 한 거니까. 네. 예, 보조금 없었으면 안 했습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 보조금 제외 너무 냉정하게 이렇게 무자르듯이 자꾸 이렇게 하면,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 그 실적도 분해해 보면 네. 예, 뭐 다른 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긍정적인 생각이 생길 수 있도록 한번 긍정적 분석을 좀 해봐 주시죠. 일단 LG엔솔을 뭐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 지금 현재 주가는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물론 이제 2차 전지 대부분 전반적으로 그런데 세트 업체 중심으로 보면 월봉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진짜 많이 빠졌네요. 예, 그럼 고점 대비해서 빠지기 시작한 게 2013년 6월이라고 보면 그때부터 지금 1년 내내 빠졌습니다. 예, 중간에 한 달 정도 반등 나왔고, 그다음에 계속 뭐 2달 정도 반등이 살짝 나왔지만, 요번에 반등은 좀 이제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게 세 번째 지금 양봉을 내고 있는 건데, 월봉이 이 정도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모가가 지금 얼마였는지 까먹으셨을 텐데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공모가 근처까지 다 내려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지금 자리는 기술적으로라도 한 번은 튀어야 되는 자리다. 근데 3분기 실적이 여기서 만약에 이제부터 뭐 2천억, 3천억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캐즘 자꾸 얘기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 설비들이 많이 지금 좋아졌고요. 네. 또 전기차를 자꾸 테슬라로 보시는데, 테슬라가 잘 팔리냐 안 팔리냐 뭐 이런 걸로 보잖아요. 그렇죠. 테슬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테슬라가 좋을 때 2차 전지주의 흐름이 좋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인식이 돼 있더라고. 그렇죠. 근데 테슬라가 지금 바닥에서 40% 가까이 올랐는데, 야, 진짜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바닥에서 얼마 안 올랐죠.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연동된다라기보다는 약간의 분위기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현대차가 전기차 내놓는 걸 보시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GM이나. 그러니까 기존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가 모델들을 어떻게 많이 내놓고 그 모델들이 어떻게 팔리느냐의 추이가 더 중요하고, 보조금을 안 받아도 차 가격이 다운돼야지. 사실은 뭐 EV6 4천만 원이면 EV3 4천만 원이면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표님?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차 살 생각이 없어가지고 예. 차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지금. 예, 저도 EV3를 만약 4천만 원대면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뭐 좋다는 거예요? 별로라는 거예요? 별로죠. 예, 별로다. 예. 근데 이게 보조금 받아 3천만 원대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차 가격 자체가 3천만 원인데 보조금 받아서 2천만 원 된다. 그러면 사겠죠. 이게 결국에는
지금은 가격이 되게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미 이제 렌트를 하거나 이제 리스라고 그러죠. 리스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싸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EV. 예, 예. EV6도 그렇고 뭐 GM에서 나온 전기차도 그렇고 전기차들이 지금 생각보다 가솔린 차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네. 내연기관 차들이 올라가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전기차는 많이 안 오르고 지금 떨어지고 있죠. 네. 미국도 보조금을 또 7,500달러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받으면 좀 해볼 만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요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 양극재 관련된 회사들, LNF도 마찬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주가가 사실 좀 더 빠져야 LG 에너지솔루션이 좋아지겠죠. 그만큼 원가가 낮아지니까. 그렇죠. 원가가 낮아져야 되고 전기차에서 40%가 배터리인데 이게 만약에 25%까지 빠지거나 아니면 이 배터리 자체 가격이 떨어지면 뭐 사실은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자동차 가격을 내리면서 결국에는 양을 많이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거의 규모의 경제가 커질 때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일단은 배터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팔고 있으니까 국내 업체 중에선. 그렇죠. 미국에서도 협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공장도 가장 많이 짓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능가할 수 있는 회사는 없죠. SK는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고, 삼성 SDI 그러니까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얘기한 게 우리 사업 안 접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얘기는 시장에서 이거 접을지도 몰라 이렇게 걱정을 했다라는 거고 그걸 반증하는 거고 SDI는 역시 삼성스럽게 굉장히 지금 눈치를 보면서 임원들이 안 잘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전기차가 만약에 다시 한번 분위기를 탄다라고 하면 무조건 배터리 3사 중에 LG 엔소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예. 어쨌건 오늘 이렇게 좀 반등으로 끝났다라는 것은 예. 그동안 정말 이 악재로 계속 실적을 고민을 했었는데 예. 일단 악재 소멸로 보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는 예. 뭐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좀 더 3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세적으로 좀 올라주지 않겠냐. 이번에는 121선을 도전하려고 물론 이제 121선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주구나 121선을 도전을 한번 할 것 같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기술적으로 여기를 제껴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도 한번 부딪혔다가 빠지고 부딪혔다 빠지고 계속 반복을 했는데 추세 전환이 완벽해지려면 저는 제가 보는 지표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121선 위로 안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일단은 1차 목표는 어디냐? 한 37만 원? 37만 원까지 일단 반등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7, 8만 원까지.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안정이 되면 40만 원, 그 다음 목표는 40만 원.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 만약에 미국에서 전기차들이 좀 많이 팔리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더 한번 올라가겠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저는 올해 지금부터는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오늘 투자자들이 좀 실수한 게 에코프로 쪽으로 너무 많이 몰렸던데. 그러니까 예. 에코프로 오늘 이렇게 일단 2차 전지의 반등을 네. 그 예고하는 그렇죠. 상승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가 올라가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여전히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어떻게 됐든 공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쓰고 있죠.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양극재 업체들이나 이런 부품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BM 여기 보시면 저도 한동안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인데 계속 고점이 이제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마라. 이게 완전 돌아설 때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보시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이제 얼추 또 121선에 닿았죠. 지난번에도 넘었다가 또 빠졌고 이건 며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데 이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는 게 3분의 1 토막인데 아, 진짜 많이 빠졌네. 3분의 1 토막보다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가 스타트였으니까.
그 그러니까 상승의 시작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볼 거냐 기준을 그리고 지금 펀더멘탈로 보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보면 생각보다 양극재 지금 뭐 이런 같은 2차 전지인데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이게 미래가 있어 퓨처라고 써놨는데 그렇죠 똑같죠. 네. 예, 퓨처라고 이름 짓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고요. 또 하나가 이제 거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이 이거죠. 포스코 홀딩스인데 홀딩스 50만 원 넘어갈 때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있을 때 전화를 엄청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때 작년 열풍이었죠, 아주. 예, 그때 제가 말렸다가 또 욕 엄청 먹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종목들이 크게 돌아서기에는 아직도 소재단은 안 좋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면 기자들이 보도를 해주는데 네. 빠지면 보도를 안 해요. 근데 지금 리튬 가격 제자리로 왔거든요, 다시. 그래서 좀 반등하다 제자리로 좀 다시 오긴 했죠. 하락 전, 예. 상승 전에. 근데 저는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DI 입장에서는 더 좋다. 그런데 2차 전지주에서도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호재지만 이 그렇죠. 그 소재 업체들에게는 좀 불리하다. 소재 업체들은 당분간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마진을 많이 붙일 수가 없을 거고 그러면 지금 안 팔리는 시장에서 소재 업체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세트 업체죠. 야, 나 이 가격 아니면 안 사. 예전에는 막 부족해서 막 찍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여유가 있는 거죠. 소재를 구매할 때 오히려. 그러면 저는 이거를 다 같이 2차 전지 이렇게 묶어서 보면 안 된다. 오히려 재료업체들 이렇게 특수 재료를 만드는 회사들은 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하면은 기억에 남은 그 양극재라든가 과거의 대장주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네. 만약에 2차 전지주가 오른다 해도 그 주도주는 바뀔 것이다. 바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바뀔까요? 지금은 세트 업체가 제일 오히려 오히려 배터리 업체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업체들이. 근데 어쨌건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조금씩 네. 그나마 좀 그 뭐 증설을 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캐즘 구간이 좀 끝나가는 그 시기라고 보는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다 좋아지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지금 많이 깔려 있고 가격도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고 네. 그다음에 지금 공정들도 보면 자동차 회사들 이제 특히 포드 같은 경우 실패를 했지만 GM이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차는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공정이 굉장히 이제 연습을 많이 해봐서 네. 이제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제조업이라는 건 단가를 낮추려면 이 한 번이라도 공정을 줄이고 사람을 덜 투입하고 자동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라인들이 돌리면서 이제 저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전기차들이 지금 보면 모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도 모델을 지금 올해부터 확 늘릴 걸로 보이고 네.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가 이제 하나 보면 뭐 GM도 당연히 늘리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뭐 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요즘에 그 미국 애들은 픽업을 자꾸 사는데 픽업은 지금 실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테슬라. 예, 그 픽업 트럭을 산 이유가 사실은 그 미국 애들이 너무 이렇게 등치가 커서 픽업 트럭 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 애들 그렇게 생각보다 등치 큰 애들 많이 없습니다. 예. 저는 다 커 보이던데. 그게 세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예전에 그 승용차를 사면 세금을 많이 내고 픽업 트럭은 세제 혜택을 줘가지고 한동안 미국 사람들이 너무 그걸 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통처럼 내려오는 건데 사실은 픽업 트럭도 지금 이 3원계가 아니라 LFP 배터리로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지금 LFP도 중국을 배제하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3사가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두에 있는 것도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얼마 전에 르노의 납품 예. 이야기 나왔었죠. 그것도 LFP로 납품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ESS 사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지금 태양광을 너무 깔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변압기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ESS 사업도 갑자기 같이 커질 수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조차도 지금 자동차보다는 ESS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ESS 쪽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LG에너지솔루션이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너무 LG에너지솔루션만 이렇게 편애를 하는. 그러게요. 너무 편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삼성 SDI. 근데 우리 예. 그 지난번에 배터리데이 이런 거 있었을 예, 때 예. 그 전고체. 저 인터 배터리데이 뭐 예. 이런 거 있었을 때 보면은 전고체 이슈로 삼성 SDI가 사실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곳들은 자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 그리고 증설 관련해서 자꾸 이렇게 비중을 좀 축소하는 이런 예. 모습을 보이는데 삼성 SDI는 오히려 확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삼성 SDI 주주는 여기가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일부 삼성 SDI가 좀 빨리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럼 왜 빨리 글로 올인을 할까가 중요한데 삼성 SDI는 전략 자체가 미국 시장도 가장 늦게 진출을 한다고 선언을 했고 유럽에 주로 고급 차량들 뭐 BMW라든지 이쪽을 공략을 하고 있었고요. 그쪽은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빨리 먹힐 것 같으니까 사실은 먼저 만드는 건데 전고체 배터리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2026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본인들의 얘기고 이거를 여기에 또 집중한 이유는 LG 엔솔한테 다른 거에 다 밀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제가 많이 팔아야 되는 배터리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지금 전략을 SDI가 물론 마디게 잘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이 커지면 SDI보다는 LG에너지솔루션이 훨씬 더 폭발력은 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 하지만 오늘 외국인은 에코프로 참 많이 샀네요. 기관도 샀고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만 LG엔솔은 외국인이 좀 사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좀 기관은 좀 공격적으로, 매도가 예. 나왔고 공격적이진 않아요. 근데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격적인데 외국인의 시각은 좀 다른가요? 에코프로를 사면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아하.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 대장주라고 생각해서 또 많이 그쵸. 빠졌다 고점 예. 대비. 추종 세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에코프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한 이틀만 연속으로 사주면 다들 이제 외국인 기관이 보는 눈이 달라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들도 보시면 50만 주 샀다가 또 팔았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누적으로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플러스로 전환한 거거든요. 처음으로. 네. 그러면 지금 의미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도 이 회사를 엄청나게 분석하고 이런 거보다는 심리 게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에코프로를 따라서 여기서 6%를 끌어올리면 내일 만약에 이 121선 돌파가 나오면 사람들이 따라 사겠죠. 그때 던지고 나올 수 있는 전략. 그렇다면 오히려 저 오늘 오른 거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개인들은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제 보면 7월 3일 날도 올렸다가 사실은 또 일부 물량을 던지면서 죽였다가 오늘 또 다시 또 샀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걸 해서 만약에 진짜 추세가 112만 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추세가 바뀌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외국인들이 단타를 친다. 오히려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에 짧게 외국인들이 치고 빠지는 게 너무 활발해서 저는 조금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오히려 업황이 회복되면서 저는 이게 13만 원 넘어가면 그때는 따라 사셔도 된다. 오히려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섰을 그렇죠. 때가 예, 오히려 더 안전해 보인다. 예, 지금은 아직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근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LG엔솔도 좀 뭐라 그럴까요?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그 LG화학의 블록들 이슈가 살아 있잖아요. 있는데 그거를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누군가에게 팔진 않을 것 같고, 예, 그 부분은 또 투자자를 또 받겠죠 따로. 예. 그리고 지금 LG그룹이 LG전자랑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기업인데 이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굉장히 화두에 걸려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예. LG전자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LG화학은 신경 안 쓸까요? LG화학은 어차피 LG에너지솔루션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예.
예. LG 화학도 어차피 지금 차기 성장 모델은 2차 전지 소재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좀 더 LG 에너솔루션이 좋아져야 같이 가지 않겠나. 물론 두 회사를 같이 묶어서 볼 겁니다. LG 그룹에서는. 그러니까 네. 이 축을 못 살리면 사실은 LG 그룹 자체가 위태롭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서 아마 그 젊은 회장님이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유 그런 것만 안 하면 돼. 앞으로 그런 뭐라 그러지? 소위 그 물적 분할이라든가 쪼개기라든가 이런 잔머리만 신경 안 쓰면 큰 머리만 쓰시면 돼요. 자, 내일장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내일은 특별하게 체크 포인트로 할 건 없고 이번 주에 보면 뭐 그 CPI 발표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잖아요. 예,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보면 한 3천억 가까이 샀는데 선물을 내일은 과연 살 수 있을까? 벌써 한 4조 넘게 샀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게 한 4, 5조 사면 팝니다 꼭. 장이 생각보다 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희망으로 돌릴 수 있는데 조금 밀리더라도 너무 외국인들 미워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 예. 예. 외국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 5조 넘게 순매수를 하면 이때 좀 실탄을 좀 많이 썼어요. 네. 예. 삼성전자 무섭게 샀죠. 그렇죠. 실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실탄을 재충전하는 의미에서 이익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악재가 나오거나 지금 뭐 엄청난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내일 오히려 체크해 보셔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LG 에너지솔루션이 다시 추세를 이어가느냐 상승을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죠. 2차 전지 관련돼서 이 추세가 이어질지 여부 좀 보실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펩트론 빼고는 다 빠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가 하나 새로운 섹터가 올라가면 꼭 기존의 섹터가 빠지는 현상. 그렇죠. 이게 꼭 매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거를 빼고 뭘 샀냐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칠하는 쪽으로 다 갔죠. 화장품주들로. 예. 아니 화장품 어떻게 분칠한다고 표현을 합니까? 분칠한. 예, 그래서 실리콘2가 뭐 7%씩 올라오고 뭐 그다음에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 너무 섹시해 보였는데 확 갔습니다. 아 진짜 세네요. 예, 여기서 조정을 요만큼밖에 안 주고 일봉상으로 그냥 뽑아 올렸는데 다시 수출주로 가는 거냐? 내일 또 화장품이 빠지고 바이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른다 순서를. 지금 보면 뭐 KB금융 한참 이제 증권사 방송에서 떠드니까 빠지죠. 맞아요. 네, 이게 삼성물산 뭐 갑자기 이제 요즘에 얘기도 안 하죠. 삼성생명 이런 거 얘기도 안 합니다 이제. 갑자기 은행만 얘기합니다 이제. 은행 지수도 한번 올라가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그동안 전력기기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빠졌을 때 오히려 보셔야 된다. 추세가 살아있는 쪽은 여전히 계속 돌아가면서 올리는. 그러게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변압기 쪽도 다시 올라왔죠. 괜찮았어요. 네, 올라왔습니다. 재룡전기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좋은 소식은 효성중공업이 냈는데. 그러니까 결국 대장으로 몰린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일렉트릭 물려도 예전에 이거 사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재룡전기가 왜 이렇게 세냐? 중소형 변압기가 부족하다고 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태양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쪽도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섹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요런 날 이렇게 막 3일씩 빠진다. 네. 그럼 사셔야 되는데 꼭 그때는 주도 섹터에서. 근데 그럼 안 사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추세 하락으로 보이니까 위험하잖아요. 고점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꺾이기 시작했다. 지지선 이탈했다. 이러면 이제 무섭죠. 그렇죠. 이게 지지선 이탈했었는데 이때가 바로 그냥 들어 올려 버리죠. 이게 사실 요즘 패턴이기 때문에 차트 분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주도주가 많이 빠지면 아무 생각 없이 사야 됩니다. 또 우리 또 지난번에도 뭐죠? 엔비디아. 네. 근데 맞았습니다. 엔비디아 그거 빠졌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사라고. 예, 하이닉스도 제가 하이닉스도. 예. 그리고 또 지금 저는 최근에 안타까운 게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 막 빠지는 거 보면 이거 너무 기쁜 거죠. 뭐죠?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 막 쭉 빠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위에서. 이제 살 때다.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니까 예, 아니 물려도 사야 뭔가 되는 거죠. 무서워. 물릴 각오를 하고 사야지. 그래야지 돈이 되는 거죠. 이유는요? 아니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데 왜 지금 이걸 안 사냐 이것이 내 말. 섹터가.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한미 반도체가 좋아질 수 있는 이유는 SK 하이닉스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이 자기 어떻게 해서든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반도체에다 속된 말로 이빨에 투자한다고 80조인가 뭐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무슨 장비부터 사와야 되죠? 그렇지. 일단 HBM 관련된 장비. 예, 사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한미 반도체가 지금 SK 하이닉스로 받을 수 있는 물량도 많을 뿐더러 자기네들 곽동신 부회장이 지금 대놓고 26년까지 로드맵을 다 공개했습니다. 뭐 2조 찍는다고 매출. 그러니까 그 양반은 뭐 자기가 막 주식을 고점에서 사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신뢰가 좀 있긴 한데, 근데 예. 대신 또 악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쟁자? 네, 경쟁자 한화정밀인가요? 하나정밀기계. 예, 정밀기계, 예, 네. 한화정밀 그쪽으로 또 어쨌든 독점은 주지 않을 테니까 그걸 키워봤자 캐파가 안 돼요? 저 밑에 단 만드는 겁니다. 같은 그러니까 같은 레벨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HBM4 만들거나 3E 만들 때 저기는 이제 3 만드는 거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건희 대표님을 보고 우리 가족분들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맞아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제 말이 다 맞았는데 네. 예,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트렌드가 한번 잡히면 이게 긴 트렌드인지 짧은 트렌드인지 파악하시면 근데 그 말씀대로라면 예. 지금 뭐 화장품주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예. 식품료주, 예, 음식료. 음식료 이쪽도 그렇고 변압기, 그다음에 예. 전선 예. 이쪽도 그렇고 예. 지금 그 전방 산업에 대한 전망은 예. 상당히 좋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 주도주로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음식료주는 좀 과하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냉동김밥 때문에 올라간 사조 대리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렇게 사조. 보고,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음식료주는 좀 과하게 반영을 시켰는데 삼양식품이 아마 키를 쥐고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금 변압기 쪽은 무조건 조정시 봐야 된다. 네. 전선은 보지 마시라. 제가 말씀드린 게 전선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재활용이. 예, 한번 예전에 손현정 그 애널이 나와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때 얘기하실 때도 예. 전선 1차로는 변압기지만 2차로 전선도 좋다. 근데 고압 전선. 고압 전선. 고압 전선. 할 수 있는 회사가 LS. LS.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한전선 정도. 그렇죠. 네, 저도 그 얘기를 태저 듣고 케이블도 그렇고. 제가 8.15 그걸 듣고 제가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LS 마린 솔루션이 엄청나게 갔죠. 그렇죠. 예. 참 이 저작권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하반기 증시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 증시 전반적으로 저는 7, 8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7, 8월은.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그게 지금 커지고 있죠.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저는 올해 많이 해봐야 뭐 한 번 정도로 봤는데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지 않아라고 또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대감이 계속 쌓이면 뭐 저는 7, 8월 달이 여름에 원래 안 좋은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견조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네. 이게 자기 계좌는 안 올라가는데 지수만 계속 올라가는. 그렇죠. 예, 거기서 항상 그 주도 섹터에 있으셔야 된다. 그 화장품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또 그런 질문이 올라왔네. 화장품은 조정 잘 받았고요. 오히려 지금 봐볼 만한 때다. 6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조금 꺾였다고 지금 막 난리를 치고 뺐는데 그렇죠.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서프라이즈겠죠, 당연히. 그럼 7월 달 첫째 7월 10일 넘어가면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또 나옵니다, 동향, 수출입 동향. 그때 보면 또 올라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보시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종목 중에 제가 오늘부터 다시 얘기하기 시작한 한동안 얘기했다가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얘기 안 하다가 HPSP. 이게 3분기부터 실적은 전반적으로 돌아서는 분위기인데 지난번에 악재가 좀 있지 않았었나요?
예스티라는 회사랑 이제 특허 소송이 좀 걸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온 고압 수소 어닐링이죠. 이 장비를 만드는데 예스티가 이것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양분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뭐랑 똑같냐면 하나정밀 기계가 지금 HBM TC 본딩 장비 만든다고 하니까 네. 예, 또 문제가 된 것처럼 당연히 경쟁 회사가 생긴 겁니다. 독점 회사에서. 근데 여전히 매출의 한 30%는 TSMC에서 다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전공정 관련된 지금 꼭 필요한 장비인데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전공정 섹터에 대한 관심이 지금 좋아졌죠. 삼성전자 때문에. 네. 그러면 분위기상 요때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4만 원에서 3만 원 후반대에서 4만 5천 원 막 넘어갔을 때 요때 못 사서 안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죠. 한참 인기 있었죠. 예. 근데 지금 인기 없어졌을 때 다시 한번 보셔라. 아까 주도주에만 집중하잖아요. 아직은 주도주입니다, 이게. 예, 주봉상에선. 그리고, 좀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한미반도체.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바이오는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사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